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선집중 파워인터뷰의 노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기장입니다. 네, 오늘은 오창 산업단지 관리공단의 이명재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창 산업단지에서 이제 그 업체를 이제 운영하고 계신데 그 일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지난 3월에 또 이사장을 세 번째 연임을 하셨어요. 뭐 아주 큰 희생 같은데 뭐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원래 제가 2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다른 분한테 좀 넘겨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후임자가 없어가지고 제가 계속 하게 돼가지고 좀 축하받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잠깐 뭐 제가 이제 새로 맡게 돼가지고 기왕에 맡았으니까 더 열심히 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망이 두텁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보통은 뭐 이게 어떤 이권이 있는 자리가 아니고 네. 뭐 얼굴마담 노릇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사람이 좀 새로 바뀌어야 새로운 일도 할 수 있고 또 앞에 하셨던 오석성 이사장님이 2번을 하셨거든요. 이해 연임에서도 그거 이상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상당히 겸손하게 표현을 해주시는데요. 오창 산업단지 우리 청주 수출 지역을 이끌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 산업단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옥창 산업단지가 이게 남들은 전부 다 이제 국가산업단지로 하는데 실은 네. 지방산업단지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조성을 해서 2002년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분양이 돼서 지금 이제 꽉 찼습니다. 이게 300만 평 안에 지금 180개 업체가 있고 이 생산이 한 10조 정도 돼서 충북 전체의 20%, 수출이 지금 그 40억 불 정도 됩니다. 이거는 충북 전체의 약 30%를 담당하는 곳이고 또 이제 그 주로 첨단 업종에 있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외부에서 혹시 충청북도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항상 오창을 먼저 오게 되는 또 지금은 그 도시로서의 기능도 큽니다. 지금 이미 6만 넘어서 거의 이제 곧 7만에 육박하는 아마 도흥 중에서는 제일 큰 곳이 오창입니다. 아주 새로운 이제 신도시가 된 거죠. 네, 지금. 네, 네. 그 지난해 이제 오창 산업단지에 업체들이 참 많아요. 또 기술력으로 유명한 업체들도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산, 수출이 다 감소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던데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2016년도에 뭐 큰 숫자는 아닙니다. 약 한 1% 정도 생산이 약 0.9%, 수출이 1.4% 정도 감소를 했는데 그 계속 뭐 50%, 30%, 10% 이렇게 쭉 신장을 하던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약 적지만 1% 정도 그 역발전했다라는 거는 처음인가요?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만큼 지금 국내 경제 상황을 대변해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금년 들어서는 그 1, 4분기 내에 약 한 4% 정도 신장을 했고 수출도 뭐 한 20% 이상 대폭 신장하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는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 경제, 뭐 기업하기 좋은 경제, 규제 개혁 등을 외쳤지만 뭐 실효성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이번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많은 기업인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네. 특히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중소벤처부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그 시책들이 그 공약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뭐 뭔가 희망, 기대가 있으면 또 열심히 움직이게끔 되어 있잖아요. 기업인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난해 오창 산업단지가 생긴 일에 처음으로 물론 올해는 뭐 좋아졌다고 하지만 작년에 처음으로 이게 역신장이 됐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만큼 이제 오창 산업단지 관리공단도 어떤 새로운 그 활기를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모색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까? 글쎄, 뭐 우리 공단의 역할이 무언가 이렇게 기업을 직접 지원해주고 자금을 집행하거나 기술 개발을 하거나 뭐 이런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중간에서 우리 정부나 지자체 쪽하고 필요한 사항을 건의를 드려서 그런 일을 하게끔 하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업인들 간에 협업, 소통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주로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지금까지는 우리 공단 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 게 없었는데 이제 지금 그 직장 보육센터 또 지금 준비를 해서 착공을 곧 하게 될 테고 또 우리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그 지식센터, 지식산업센터가 또 곧 7월 달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완공되게 되면 훨씬 기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좋고 사장님들도 많이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이 오창을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라는 꿈을 밝히셨어요. 앞으로 임기 3년 동안 오창 산업단지 어떻게 이끌고 조금 전에도 가실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네, 제가 그런 것을 할 만한 능력을 되지는 못하지만 제가 처음에 그 회사를 시작할 때 1990년이거든요. 네. 그때부터 그때 이제 통합시가 안 됐을 때인데 청주 청원 인근에 한국의 실리콘밸리가 이루어지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컴퓨터 관련 업을 하다 보니까 네. 뭐 컴퓨터 관련된 뭐 HP, IBM,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그쪽에 있어가지고 그거 비슷한 그 단지가 형성이 됐으면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또 제가 그 이사장직을 맡으면서 그런 포부를 말씀드렸던 거고 뭐 저희 역할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아마 대한민국의 그 첨단 산업단지가 우리 오창을 중심으로 한 오창, 오송, 대덕, 세종, 증평, 진천, 음상에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또 실은 지금 착착 그렇게 진행이 돼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 오늘은 오창산업단지 관리공단 이명재 이사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나의 인생 컷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진을 들고 오셨습니다. 상당히 젊은 시절에 뭐 파일럿 같은 분위기인데 어떤 사진이에요? 겨울이고. 예. 77년 당시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네. 그 대관령에 그 외 그 황병산이라고 있습니다. 대관령만큼 더 올라간 네. 그 고지에서 제가 그 중사로 근무하던 시절에 찍은 사진인데요. 40년 전 사진이네요. 예. 그렇죠. 머릿속도 잘 보존하고 계시네요. 네. 아하. 근데 이 사진이 네. 그 제가 지금 그 우리 집사람 처음 만나게 됐을 때 맞선 비슷하게 이제 누가 중간에 소개를 시켜주는데 네. 사진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진을 보냈었습니다. 아, 사모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에 드셨대요? 모르죠. 뭐 그대로 계속 만나고 결혼까지 했으니까 아마 마음에 들었었나 보죠. 근데 그런데 이 사진이 왜 인생 예. 최고의 사진입니까? 이게? 최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사진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스마트폰 뒤에 두져가지고 그 중에서 이 사진 때문에 현재 사모님을 만났다라는 그런 고마움의 표시인가요? 뭐 고마움 실은 제가 이 자리에 뭐 회사도 이렇게 되고 이런 자리까지 나오게 된 데는 네. 뭐 이 얘기 처음 하는 건데 그 제 와이프의 역할도 적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보통 이제 저는 그 직장 생활할 때도 일밖에는 몰랐습니다. 보통 아침 6시, 7시에 나가서 밤 11시, 12시까지 들어왔고 뭐 거의 일만 하는 그런 직장인이었었고 또 회사를 설립해서는 그거보다 더 했죠. 박해일을만 거의 하다시피 했는데 그런 뒤에는 아마 그 와이프가 해서 아무 소리 없이 그 내조해줬던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저희가 이사를 한 15번 이상 한 것 같아요. 와. 한 번도 제가 뭐 손 가보질 않았고 얼른 이사 간다 그러면 나중에 이사 간 집으로 들어가서 하고 그다음에 뭐 애들 병원에를 갔거나 학교 네. 이런 데를 제가 다녀본 적이 없고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밖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네.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집안에는 좀 속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커버를 해줬다. 고맙다 싶은 생각이 이제 나이 60대니까 요즘 들더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그 현대 HCN 방송에 지금 처음으로 와이프 얘기를 한번 하는 겁니다. 보통 여자들은 이렇게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 해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무뚝뚝해서 말 잘하네요. 대부분 남성분들이 말은 잘하지만 마음이야 거의 다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을 빌어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사모님께? 그 쑥스러워서 하기가 좀 그러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지금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 이제 명정보기술이라는 그
그 회사의 대표를 맡고 계신데 이 회사가 뭐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떤 데이터, 특히 컴퓨터의 데이터 복원에서는 뭐 아주 최고의 그러니까 업체다 제가 얘기를 처음에 하는데, 예. 그 데이터 복구라는 사업을 네. 그 한국은 물론 아시아 쪽에서는 최초로 그게 어떻게 시작이 돼서 그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최초로 한국에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도 그 분야에서는 저희 회사가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 복원이나 데이터 관리 관련된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회사가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도 램선웨어 관련해서도 문의 전화를 많이 받지 않으셨나요? 아, 예. 아마 그 우리 컴퓨터 보안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가 그 랜섬웨어인데 거의 매일 몇십 건씩은 지금도 계속 받고 있죠. 그 당시에 이쪽 분야가 전망이 있다 이런 건 어떻게 알고 시작을 하셨어요? 네. 전망 이런 거 제가 뭐 원래 사업을 할 때도 사업을 하겠다 생각해서 시작을 한 것도 아니고 네. 또 이런 사업을 한번 데이터 복구라는 걸 하겠다라는 건 아니었고, 제가 처음에 그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수리를 했었는데 그 찾아오시는 고객분들 중에 상당 여러분들이 이 속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좀 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수리비만 받고 복원해주고 이런 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고객분들이 가르쳐 준 거죠. 아. 이런 사업을 하면 돈이 될 것 같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줘서 자연스럽게 그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현재 맡고 있는 사업을 열심히 하다 보면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사업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운 좋게 네, 운도 잘 이런 남들이 따라줘요. 하지 못하는 예. 사업을 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정보 기술이 좀 많이 알려진 계기가 그 천안함 사건이에요. 뭐 우리 역사에서는 좀 가슴 아픈 부분이 하지만 그 사건 때 그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에 명정보 기술의 그 기술이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그러니까는 우리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저희 회사를 다 알았어요. 일반인들은 잘 몰랐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천안함이 이제 그 바다에 침몰되면서 그 CCTV로 다 녹화된 게 이 네. 컴퓨터에 영상을 저장해 놨었는데 그 컴퓨터를 저희들이 복원을 한 거죠. 이게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컴퓨터가 그 서해안 바닷물 속에 뻘 속에 묻혀가지고 한 달 넘게 있다 보니까 부식되고 뭐 회로도 다 망가지고 이랬던 것들을 그 대부분의 그 외국 기술자들 포함해서 이건 복원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했던 거를 저희 회사가 그때 복원을 해서 그 많은 분들한테 회사를 알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국자시네요. 예. 애국자라면 그런데 실은 저희들이 그 뭐 집이 다 국가나 지자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전 지원을 많이 받기도 했고, 그래서 뭐 이게 국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었고, 실은 더 현실적으로는 이런 중요한 일을 해결함으로 해서 회사가 그 많이 알려졌죠. 많은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필요성도 있었기 때문에 또 저희 전 직원들이 열심히 했던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선내 CCTV 영상도 복원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우리 천안함하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천안함은 약 한 달 정도 물속에 빠져 있었다라면 이제 세월호 같은 경우는 3년, 그쵸? 2달. 네. 지금 나오는 건 이제 3년이지만 원래 이제 세월호 CCTV 영상 복구할 때는 2달 정도 된 거를 저희들이 그 다시 복구를 하게 됐는데, 이게 천안함 이후 한 3년 정도 지나서 일어난 일이라서 이제 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더 첨단 기술이 들어가는 거라서 복원하기는 더 어려웠었지만 실은 천안함 때보다 이번에 세월호 영상 복구가 더 완벽하게 복원이 잘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 이제 뭐 다들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요즘도 이제 그 유물 중에 뭐 스마트폰이나 네. 노트북 뭐 이런 것들이 좀 수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담당을 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저희들이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세월호 그 영상을 복구된 걸 보셨을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실제 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구조를 고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영상은 일부는 보지만 전체적으로 작업하는 사람들은
안 보거나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냥 확인하는 정도로만 보지 전체 영상을 저희들은 안 받고 아마 이제 수사 당국에서 당국에서 아마 확인하겠죠. 그것을 예. 보고 그 유족들이 또 실제 받고 저희들은 전체를 본 게 없어서 물어봐도 뭐 대답 못하고 또 이 영상 속에는 실은 전원이 끊어지면 그 뒤로 녹화가 안 되거든요. 그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뭐 폭파되는 장면이라든가 물이 막 침수돼서 들어오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볼 수 없고 그 이전 상황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제 CCTV 관련해서 그 상당히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이제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곳으로 규정이 된 게 그만큼 이제 그 사건이 많았거든요. 어린이들 학대 사건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CCTV 그 영상 때문에 워낙 결정적 증거다 보니까 막 고의적으로 이렇게 삭제도 네.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고의적으로 삭제한 것도 이렇게 복원이 다 됩니까? 다 되지는 않고요. 일부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 보통 CCTV가 일주일 내지는 한 달을 주기로 계속 지워가면서 그 후에 덮어쓰기를 하거든요. 네. 계속 워낙 큰 용량이라서 다 그 녹화시키는 곳도 있긴 하지만 다를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은 필요로 하는 거는 그 지워지거나 그 이전 거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 이제 저희들이 그걸 복원하는 기술이 있어서 그걸 복원하는 경우입니다. 뭐 전체가 다 되지는 않고 일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기술도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국과수하고 저희들만 가지고 있고 서로 장단점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 빨리 찾아내는 데는 저희 회사께 조금 더 좋은 그런 기술입니다. 말씀을 하실 때 상당히 겸손하세요. 나는 열심히 했을 뿐인데 운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기업하시면서 힘든 순간도 분명 있었을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면요. 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언제가 제일 힘들었나 하면 생각을 해보면 우선 저희들이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니까 그렇게 영업적으로 뭐 이렇게 어려웠던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창업하고 올해 27년 차인데 꼭 언제 어려웠느냐고 물어보면은 한 20년까지는 아무 어려움이 없었고 한 20년 차를 넘었으면서 회사가 커지니까 어떤 이제 중견 기업으로 가고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좀 비대해지는 비용이 커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종의 이제 소기업에서 중견 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뭐 어려움이 많다. 새로운 인력 문제라든가 자금 문제라든가 뭐 조직의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네. 것들이 좀 있어서 요즘 가족 같은 기업이었지만 규모가 커지면 이 시스템을 움직이게 되니까 그런 그렇게 해야 부분들이 되고 고민이 많이 혼자 되죠. 하던 일을 2명, 3명이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비용은 커지고 그런 것들이 아마 이 중소기업에서 이제 중견 대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겪는 어려움, 그 진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그게 지금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돌파구를 기술 수출로 지금 마련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겠지만 그 해외 쪽에 그 답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은 우선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나라가 뭐 그 OECD 선진국 대열에 거의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용이 많이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 하에서 새롭게 그 이윤을 만들어낸 데는 거의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뭐 그동안 우리나라가 그 발전해 왔던 게 주로 이 제조를 통해 가지고서는 그 수출해서 국가가 발전을 해 왔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그 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비용이 이미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비용을 싸게 만들어서 수출한다는 건 쉽지 않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독일이나 일본 같이 특별히 독일 같이 어떤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기술, 남들이 못하는 기술을 수출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하고 있고 실은 그 원자재 하나도 안 들어가고 네. 순수하게 기술을 가지고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뭐 나이지리아 이런 데까지도 그 수출을 많이 하게 되고 뭐 올해도 지금 말레이시아 정부나
베트남 정부 이런 쪽으로 순수한 기술 수출을 지금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에도 공장 있으신 걸로 제가 저희들이 알고 지금 있는데. 그 소주 천진에 있고요. 예. 이번에 이제 그 지금 현재 또 베트남에 진출을 해서 지금 공장을 베트남에도 준비 중에 예, 있습니다. 예. 네. 뭐 이제 그 창업하셔서 그 독보적인 분야에서 뭐 기업들을 많이 키워나가시는데 기업인으로서 뭐 꿈은 계속 더 커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반드시 뭘 이루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이루고 싶습니까? 글쎄요, 뭐 저희들이 국내에서는 명정보 기술 그러면은 대부분 알아주는 정도인데 해외에 나가면 아직 거의 이름이 없는 그런 작은 회사에 불과한데 앞으로 이런 국내에서 쌓은 이런 이름을 글로벌하게 불릴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됐으면 뭐 회사도 당연히 커지는 거고 또 그런 이름도 얻고 싶고 한쪽으로는 그렇게 회사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글쎄 뭐 이제 회사가 잘 돼가지고 우리 지역사회나 국가를 위해서 뭔가 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뜻을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창산단 식구들 또 우리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시청자분들께까지는 모르겠고 네. 우리 요즘 아까 뭐 저희 회사 수출 얘기하면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그 기업들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은 어렵습니다. 요즘 뭐 다시 금년 들어서 수출도 잘 되고 뭐 조금 그 심리도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반도체 그다음에 스마트폰하고 연관된 뭐 디스플레이나 이런 산업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약간의 착시가 있지만 거의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그 국내 전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올라가 있다라는 부분 하나. 그동안 우리가 중국을 발판으로 해서 시장 역할을 했던 중국이 이제는 경쟁자 역할에 역을 하게 되다 보니까 또 그 벽을 또 넘어야 되는 뭐 그다음에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기업하면서 모든 정보가 오픈되고 기술도 다 서로 공유하게 되고 이러면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기업을 하면서 기업하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은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어렵지만 이런 때 더 용기를 내서 기업이 잘 되게끔 좀 하고 특별히 우리 오창 같은 경우는 그 명품 산단을 만드는데 우리 그 기업인들이 좀 앞장을 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학 기술 첨단 쪽으로 이 오창 과학산업단지가 이제는 또 문화, 휴식, 품격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알려질 수 있게끔 또 그런 것들이 결국 기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니까 우리 기업인들이 그런 쪽으로 좀 앞장서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 오늘은 오창산단관리공단 이명재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